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하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또 슬라이싱을 하고 G코드로 변환시키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살펴보면 공개 문제 1번 도면에 있는 1번 부품은 이런 형상이고요.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조립되어 있는 형상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조립이 되어 있는데요. 서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축과 구멍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부품에서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기에 편리한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주는 것이 편리합니다. 1번 부품의 경우는 이쪽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서 여기가 X축 방향으로 잡아주고 이 방향은 Y축 방향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2번 부품에서는 이쪽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향은 Y축으로 정해주고요. 이쪽 방향은 Z축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부품에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1번 부품에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부분은 각각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조해서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2mm 정도 여유를 주고 0.8mm씩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1번 부품에서 여기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홈 안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8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7.2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1번 부품에 있는 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2번 부품에서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1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역시 9.2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된 치수와 기준축 부분을 참고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열고요.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파트 템플릿이 열리면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고 단위계를 mmgs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1번 폴더에 파트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시킬 겁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1번 폴더를 만들어 놓아서 여기에 저장을 시키는데요.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생성할 것이며 파일은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리스트를 보면 조립품 파일,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G코드 변환 파일, 이렇게 네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로그램에서는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부품 파일은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는 없지만 폴더 안에 같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리스트에 없다 보니까 부품 1번과 부품 2번에 대한 파일명이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품은 XY축이 있는 정면의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선을 이용해서 일일이 이렇게 그려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편리하게 코너 사각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로폭은 38이고요. 높이는 23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23, 38 이렇게 해서 사각형 하나를 스케치를 합니다. 다음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스케치하기 위해서 역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형을 제도를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병합을 시킵니다.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이 양쪽 사이 간격은 8mm가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간격은 9.2mm가 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양쪽이 대칭이 되어 있고요. 거리값은 20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치수는 20을 입력해 주고요. 이 부분을 돌출을 시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면의 스케치를 합니다. 역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에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해주고요. 이 사각형의 오른쪽 모서리의 중간점 또는 왼쪽 모서리의 중간점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원점과 수평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서리는 이쪽에 있는 모서리와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요. 치수는 이 사이의 치수가 8mm가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넓이는 20mm가 해당됩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갑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선택해 주고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방향 1에 다음까지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홈 작업이 되죠.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홈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쪽 면에 스케치를 하고 여기에다가 직선 홈을 제도를 해줍니다. 직선 홈의 중간점과 여기에 있는 원점은 수직 구속을 주고요. 치수를 이용해서 이 홈의 가운데 라인은 아래 바닥에서부터 17m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홈의 폭은 6mm가 됩니다. 그리고 호의 중심점까지의 간격은 8mm입니다. 이제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 보기 상태로 간 다음에 다음까지를 선택해 주고 확인을 해 주면은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 이 뒤쪽에 있는 못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로 간 다음에 거리 값에 5mm를 입력해 주고요. 이 뒤에 있는 이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이제는
앞부분에 있는 둥글리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필렛을 선택하고 둥근 필렛으로 간 다음에 이 면은 여기를 선택해주고 가운데는 여기, 그리고 마지막은 이쪽 모서리를 지시해주면은 이렇게 둥글리기 작업이 됩니다. 이제는 요 위에 있는 두 군데의 목깎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가서 부동 반경을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목깎기는 반지름이 6mm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6mm씩 모를 깎아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쪽에도 목깎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목깎기 된 부분은 치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아래에 주소에 명시된 반지름 3mm로 모를 깎아줍니다. 따라서 다중 반경 필렛에 체크를 해주고 이 모서리를 지시해 준 다음에 치수를 3mm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6mm가 되고 이쪽은 3mm로 해서 필렛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면을 클릭해서 도면과 똑같은 모양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다음 좌측면을 클릭해서 이 부분과 동일하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다음에는 다시 평면으로 가서 이 부분과 동일하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전부 이상 없이 모델링이 다 잘 되었으면 저장을 하고요. 자,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고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YZ 평면인 우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형상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코너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높이는 30이고 폭은 20입니다.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선분과 원점을 선택한 다음에 중간점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홈 부분 작업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간점과 여기 원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하나 제도를 하고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 리본 메뉴에서 동쪽 대칭 복사라는 툴을 선택하는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 툴이 생성되어 있지 않다면 풀다운 메뉴에 도구 탭으로 가서 스케치 도구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툴들 중에서 동쪽 대칭 복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 놓은 보조선을 선택하면 위쪽과 아래쪽에 이러한 등호 표시가 생깁니다. 이제 다시 라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스케치를 해줍니다. 스케치가 다 됐으면 동쪽 대칭 복사를 해제합니다. 다음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시킵니다. 이제는 치수를 줍니다. 아래에서부터 이 사이의 간격이 5mm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10m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5mm가 되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홈은 7.2mm가 됩니다. 이제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대칭에 8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의 영역을 선택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 부분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에 반지름 5만큼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을 선택하고 부동 반경에 5mm를 주고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의 모를 깎아줍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비번호를 음각시키기 위해서 등각보기 상태로 가고요.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큐브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세가 잡히면은 이쪽 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합니다. 텍스트로 가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해주고 문서 글꼴 사용 체크를 해제하고요. 글꼴에서는 크기를 선택해주고 높이는 24 정도 선택해주면 될 겁니다. 도면을 참고해서 적당한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배치가 끝나면 스케치를 종료합니다.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보기 상태로 하고 방향은 블라인드 형태의 1mm만큼만 음각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는 도면에 나와 있는 형상대로 모델링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장을 하고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조립품에서는 1번 부품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번을 먼저 열기를 하고요. 이 기준이 되는 부품은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합니다. 이제는 다시 부품 삽입을 선택해서 2번 부품을 열어옵니다. 2번 부품은 조립하기 적당한 위치에 작업 공간에서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이트를 할 건데요. 메이트에 들어가기 전에 이 2번 부품의 모양이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이동 아래에 보면 부품 회전이 있습니다. 부품 회전을 이용해서 이 부품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조립하기 용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전부 풀어주고요. 먼저 정면과 또 정면을 이렇게 메이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중심이 이렇게 맞춰지도록 해주고요. 다음에는 2번 부품과 1번 부품을 이렇게 메이트를 하기 위해서 우측면과 우측면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이트가 되는데요. 이 메이트 되는 부분은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에 메이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20의 절반과 여기에 있는 8mm, 그래서 18mm의 거리값을 줍니다. 그래서 거리를 선택해 주고 18mm를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죠.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치수 뒤집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잡힙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는 좌측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품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러한 모양으로 조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과 아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메이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 부분과 이 사이 부분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평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트 2를 선택하고 파트 편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장하라는 경고창이 뜹니다.
저장을 해 주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 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참조 형상으로 가서 기준면을 선택해 주고 요 윗면과 여기에 있는 아랫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 중간에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확인을 하고요. 이 평면은 클릭해서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복귀를 클릭합니다. 다음에는 2번 부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번 부품도 클릭을 한 다음에 파트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참조 형상에서 기준면을 선택하고 요 윗면과 요 아랫면을 선택을 해주면은 이렇게 중간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역시 여기에 있는 평면도 숨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복귀를 시킵니다. 자, 이제 다시 메이트로 가서 파트 1번과 2번이 풀어진 상태에서 파트 1번의 평면과 파트 2번의 평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이 두 개의 평면을 선택을 해서 메이트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앙에 정확하게 메이트가 될 겁니다. 이제 메이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파트 1번과 파트 2번도 이렇게 닫아줍니다. 자, 이제는 이 부품을 이렇게 등각 보기 상태로 해서 도면에 있는 모양과 비교를 해보고 조립이 잘 되었으면 다시 한번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문서 저장하기 위해서는 모두 저장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는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 형식을 STEP를 선택하고 STEP에는 AP203과 AP214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할 것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해 주고 옵션으로 가서 소리드 공면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시킵니다. 이제는 STL 파일로 저장을 할 겁니다. STL 파일을 저장하기 전에는 전체적인 이 조립품에 출력하는 방향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는 서포트라든지 또는 후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접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은 부품별로 위치를 바꾸어서 그러한 위험도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이쪽 부분에 접합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의 부분에는 서포트를 제거하기도 쉽고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접합이 일어날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단면도를 선택해 주고요. 이 단면도에서 정면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조립되어 있는 부분의 단면 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좌측 면도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만약에 서포트가 생성이 된다면은 접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포트가 생성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은 요렇게 배치를 해주면은 이렇게 배치를 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기울이겠습니다.
이 틈새가 여기에는 서포트가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후처리하기가 아주 편리해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올려보면은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간격이 여기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서포트는 생성이 되더라도 쉽게 제거할 수는 있고 접착이 일어나는 부분은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면도는 종료를 시키고요. 이러한 모양으로 슬라이서 세팅을 한다면은 문제될 게 없이 여기에 생성되는 서포트만 제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자세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모양을 잡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는 이 전체적인 모양을 이렇게도 또는 이렇게도 바꾸어서 자세를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장 반듯한 상태로 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모양으로 자세를 잡는 거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회전을 시켜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가서 파일 형식은 STL로 바꿔주시고요. 옵션으로 간 다음에 단위는 밀리미터를 선택합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되기 때문에 실격됩니다. 다음에는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해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이 따로따로 출력되기 때문에 조립품 파일로 출력이 되지 않아서 실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한 다음에 비번호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얘를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만든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하고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또 슬라이싱 시키고 그리고 G코드로 변환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만들어서 좌측 하단에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클릭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공개 문제 1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